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수다는요, 카말라 해리스, 지금 대선 후보라고 아주 인생 최고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마치 본인이 미국을 구하기 위해 짜잔 하고 등장한 혜성 같은 인물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많은 미디어가 그런 기조로 아주 용비어천가처럼 해리스 만세, 해리스님 화이팅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말종인 듯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기사들을 기준으로 똑같이 해리스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번 주 타임지 표지입니다. 카말라를 아주 위대한 인물처럼 잔뜩 미화한 팬 초상화를 전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Her Moment, 그녀의 시간이라는 짤막하고 임팩트 있는 제목만을 오른쪽 하단에 써놨는데요. 타임즈의 뜻은 이제 해리스의 시간이고 해리스를 위한 시대다.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모셔라 이겁니다. 우파는 물론 일부 좌파들도 이런 타임즈의 표지를 보고 좀 뜨악하고 있는데요. 안에 있는 기사는 완전히 해리스 찬양 일색으로 해리스는 현대 정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대선 캠페인의 분위기 전환을 이룩해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카말라를 세상에 새롭게 소개하겠다. Reintroduction of Kamala Harris 라고 자랑스럽다는 듯 제목도 달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양식 있는 저널리스트들도 네 맘대로 쓴다 해도 적당히 좀 해라 하고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펀디 밀러 씨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카말라를 한 8번째 재소개하는 것 같은데 즐겨봐라 라고 썼고요. 내셔널 리뷰지 선임 기자 찰스 쿡 씨는 다시 소개한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그녀가 행했던 모든 정책을 다 바꿔야 돼서 그러는 건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브라이언 도어티는 카말라 해리스는 매년 깜짝 상품으로 등장하는 맥도널드 맥립 샌드위치보다 더 자주 다시 소개되고 있다고 깠습니다. 이 밖에도 이런 해리스 띄워주기 분위기에 피로도를 느끼는 미국민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리스가 대선 공약으로 밝히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지금까지 그가 추구하던 좌파 포퓰리즘의 그것과는 거리가 먼 무조건 트럼프 베끼기로 흘러가고 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논란인 것은 식당이나 기타 소매업종에서 팁을 받아 생활하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팁 세금 폐지 정책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오리지널 공약인데요. 한참 전부터 바이든 정권이 손님이 개인적으로 고마움의 표시로 전달하는 팁에도 세금을 매겨 원천 징수한다는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When I am president, we will continue our fight for working families of America. Including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eliminate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아주 자기가 대단한 정책 발표하는 것처럼 떠들고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창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When I get to office, we are going to not charge taxes on tips. There will be no taxes on tips. No taxes on tips. Are you going to make that an official line item in your economic plans? Yes. No tax on tips? No tax on tips. Very simple. No tax on tips 정책. 이게 바로 대통령의 아이덴티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공약으로 지난 6월에 발표됐습니다. 당시 주류 언론, 좌파 언론들은 싸잡아서 비난했었죠. 당시 CBS 뉴스 기사는 팁에 부과하는 세금이 사라지면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진다면서 대통령을 비난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카말라가 그대로 복불복해서 자신의 공약으로 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이유는 바이든이 4년 전에 밀어붙인 팬데믹 경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공화당이 사활을 걸고 이 정책에 반대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기존 5조 달러 규모였던 국정 예산을 매해 올려서 집행하고 그만큼 미국의 국가적 부채도 증가한 겁니다. 그만큼 시중에는 달러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쌓여가서 유통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월급이 올랐으면 뭐합니까? 그 이상으로 물가가 비싸지는데 이게 다 바이든 정부가 돈만 푸는 방법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 경제를 제대로 망쳐놨기 때문입니다. 이걸 실행한 인간이 카말라인데요.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뻔하죠. 그냥 하하하하하 웃으면서 난 그냥 부통령이었어. 난 몰라. 난 책임이 없어. 그러겠죠. 이제 유세 다니면서 세금 줄이겠다고 책임질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천문학적인 예산 어떻게 집행하나요? 그냥 돈을 또 이렇게 더 찍겠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 올 수밖에 없다는 건 경제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우매한 대중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거짓말은 남부 국경 문제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이 다 집어치우고 해결해내라고 카말라에게 전권 위임한 이슈가 남부 국경 문제입니다. 진보 좌파인 카말라는 당연히 불법 이민자들 다 받아들이고 강간법, 마약 밀매자, 살인자, 조폭 등을 미국 땅에 다 풀어줬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로 텍사스주에서는 체포한 불체자들을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에 버스로 실어 날라줘 알아서 해라고 넘겨버린 적 있죠. 특히 총책임자인 해리스 부통령 관저에도 수시로 불법 이민자로 가득한 버스를 보내줬습니다. 이런 카말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 광고 하나 보시죠. As a border state prosecutor, she took on drug cartels and jailed gang members for smuggling weapons and drugs across the border. As president, she will hire thousands more border agents and crack down on fentanyl and human trafficking. 자, 방금 보신 광고에 의하면 남부 국경을 접했던 샌프란시스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면 수천 명의 국경 수비대를 증원해서 인신매매, 마약 유통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데요. 참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바이든 정부에 실시했던 불체자 대응 정책, 자기가 했던 발언들만 모아도 진실이 드러날 텐데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해도 되는 걸까요? 속이 아주 뒤집힐 정도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거에 속을 유권자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슬픕니다. 그냥 경합주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고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금 카말라가 외치는 것 종합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이 망쳐버린 경제를 회복하고 제가 망쳐버린 남부 국경 문제를 앞으로는 강력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한 표 주세요. 이거죠. 과연 경합주의 생각 없는 분들께서 정권 심판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 했다가 대타 나선 해리스를 찍어 역사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인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카말라 해리스가 거짓말쟁이라면 그녀의 러닝메이트 팀 월즈는 중국만 수십 차례 방문했던 사실상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소속이었던 경력을 부풀려 무슨 대단한 애국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군 경력에도 문제 있었다는 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월즈가 주지사 시절 실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전쟁에 나간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이에 논란이 되자 결국 사과까지 했죠. 논란은 월츠가 지난 2018년 촬영된 영상에서 내가 전쟁에서 들고 다녔던 전쟁 무기는 그 무기가 있는 곳에서만 있어야 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캠프 측은 그의 군 경력과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부각하며 이 동영상을 온라인 홍보에도 이용했는데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월즈가 파병되거나 군 경력 중 전투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국민들은 월츠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쯤으로 알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만 17세였던 1981년 네브라스카 주 방위군에 입대 2005년 4월 나왔습니다. 이 기간 중 2003년 8월부터 9개월간 아프가니스탄 전쟁 작전 지원을 위해 이탈리아 비첸차에 배치됐던 기록이 있지만 전투 병력이 아닌 기지를 경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한층 더 나아가 월츠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라크 파병 직전 군에서 전역했던 사실을 포함해 그의 군복무와 관련한 이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월츠가 이라크로 파병될 것이라는 언지를 받았을 때 군대를 그만두고 부대가 자신을 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라크에 파병됐던 네브라스카 주 방위군 소속 최소 3명 이상의 동료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주며 월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옛날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고 있는 집 자식들은 파병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치면 예비군 수준인 주 방위군에 자진 입대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에 입대하면 웬만해서는 군대 끌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이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부통령직에 덤비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터진 따끈한 논란은 BLM 폭동 당시 주지사였던 월츠가 폭동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미니애폴리스시 경찰서 방화를 용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월츠 주지사가 직접적으로 경찰서를 그냥 버리고 폭도들이 방화해도 내버려두라고 전화통화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I heard the governor say, give it up. It wasn't directly to me, it was through a phone call. How the governor says, give up the precinct. I mean, that's demoralizing for this whole state.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그냥 탄핵하자고 난리 났겠죠. 그리고 폭동 진압을 위해서 미니애폴리스의 주 방위군을 출동시켜달라는 요구도 그냥 무시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주지사와 핵심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상향이 시위대, 아니 폭도들과 같아 정신적인 혼란이 왔고 결정장애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사회주의자예요. 공산주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적 사람이 미국 부통령이 되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 팔을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